사회복지학과의 신은경 교수입니다. 제가 할당받은 시간이 40분이었는데요. 그냥 지금부터 해서 30분 정도 4시 20분에 맞춰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는 한 50장이 넘는데요. 제가 이걸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고요.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간혹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쪽 측면샷이 더 낫습니다, 사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그 지역사회 기반 보건의료복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과제라는 제목을 받았는데 이 제목을 받자마자 별로 듣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으시죠? 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2020년에 복지부의 장애인복지정책과에서 냈었던 그 프로젝트의 연구 보고서를 요약한 부분이었고, 이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사전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2020년 전에 2019년에 제가 갑자기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 보건소나 장애인 건강권법 때문에 만들어지는 그 장애인 보건의료센터와 보건소에서 후다스, ICF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만든 그 후다스 척도를 사용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아니 사용할 수 없을 건 없죠. 그죠? 제가 10년 전에 후다스의 한국형으로 해서 타당도 검증을 했던 논문을 누군가가 들여다보고 이거를 한번 그러면 검증을 해볼 수 있겠냐 이렇게 하면서 의뢰가 왔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그 장애인 정책과에서 프로젝트를 좀 할 테니 한번 그러면 해보시라. 그래서 뭐 저는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저의 그 예전 논문을 들여다본 사람이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해서 오케이 하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 이제 CBR 보건소에서 다 오셨어요. 이제 몹시 화가 나서 다 오셨어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척도가 다 있는데 뭐 우리한테 후다스를 쓰라고 그러냐 막 이러면서 다 오셨어요. 그래서 뭐 저는 뭐 꼭 안 쓰셔도 된다. 이거 저의 진심이었어요. 뭐 그거 꼭 쓰셔야 되나. 그리고 그거는 이제 그 복지부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 후다스는 활동과 참여를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어차피 이걸 사용하시면 또 펑션을 측정하는 것이 또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이것의 가장 강점은 뭐냐면 지역사회에 있는 분들의 활동과 참여의 레벨을 데이터가 공공의 영역에서 읍면동을 중심으로 보건소에서 쌓이기 시작하면 이것이 이제 국제 비교가 될 것이고 전체적인 건강 수준에 해당하는 부분들의 측정은 굉장히 타당도가 검증된 상태에서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통합 사례 관리의 어세스먼트의 툴로 사용한다는 것은 나도 퀘스천이다. 뭐 이랬죠. 그러니까 뭐 사실 PI가 책임 연구자가 이렇게 나도 잘 모르겠다 이런 식이니까 이제 CBR 때문에 오신 분들도 이제 좀 화가 가라앉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이제 같이 좀 해주셨죠. 그리고 이제 당시 그때가 이제 그 북부 보건의료센터에 계신 그 재활의학과 선생님하고 작업치료사 교수님하고 사회복지사 교수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주 팀워크가 좋았습니다. 저희끼리도 다 학제였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 잘 마치고 쓸 사람들은 쓰고 이게 이제 통합으로 사용하는 것은 좀 맞지가 않다. 근데 이 논의를 들여다보니 결국 이 논의가 우리나라의 보건과 복지 전달 체계에 해당하는 논의의 그 한 가닥이었다. 그래서 이 전달 체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것이 이제 제언으로 나갔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되면서 2020년에 복지부에서 그럼 그냥 하던 김에 그럼 그걸 한번 해봐라. 우리나라의 보건복지의 그 전달 체계의 통합 모형을 한번 그럼 제시를 해봐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사회 서비스 부분에 이제 선배이신 우리 김용득 교수님 오셔가지고 같이 합류하셔가지고 이제 했었던 프로젝트예요. 그러니 이제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뭐 60년대, 70년대 이럴 때는 다 가난했기 때문에 뭐 할당이니 이런 얘기 할 여력도 없었고 그나마 이 가난하고 질병이 있는 사람들에게 보건과 복지의 제공자들이 서비스 제공자들이 협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의는 노무현 정부부터 시작한 논의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때부터 시작한 논의가 돌림노래를 계속하면서 청군이 최고야. 아니야. 백군이 최고야. 이렇게 하면서 계속 돌림노래를 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주 무의미한 돌림노래는 저는 아니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런 돌림노래의 모든 과정들 안에서 지금은 그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들이 통합이 되는 그러한 논의들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고, 여하튼 그런 시범 사업이 되어지면서 저희끼리는 어땠겠어요? 예, 저희끼리는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렇죠? 예, 보건의 종사자와 복지의 종사자가 멀리 있을 때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냥 우리는 멀리 있을 걸 그랬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모두 다 마음속에 가지고 그것들을 체험하지만,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현실화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하는 것들을 체험하는 과정이었어요. 예. 그러면서 여기까지 온 것이죠. 그걸 다시 한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연구가 원했었던 건 뭐냐면, 지금 보건소, 보건의료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읍면동 행복이음을 사용하는 읍면동 동사무소, 이런 데에 있는 사례관리자들이 사용하는 어세스먼트부터 이밸류에이션까지의 모든 그 평가서들, 예, 그럼 어떤 항목으로 도대체 하고 있는가? 예,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좀 공통으로 뽑아내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정지 같은 것들이 없을까? 뭐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키였고, 그러면 그거를 한번 만들어서 그거를 지금 현재 있는 보건소와 보건의료센터에서 한번 써보게 해보자. 시간이 진짜 얼마나 걸리고 어떤 컴플레인이 있고 이제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읍면동 동사무소에서 사례관리자로 있는 뭐 한 20년, 10년에서 20년에 걸쳐서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 동사무소의 그 공무원들을 모아서 도대체 보건하고의 연계가 왜 안 된다고 생각하냐, 얘기나 한번 들어보자. 뭐 이런 거. 보건소에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보건의료센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서 도대체 뭐가 걸림돌이냐, 도대체 이런 이야기들을 좀 허심탄회하게 들어보는 것으로 이 보고서를 마무리 짓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거 보세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가 있는 이 보건소가 있고 장애인 건강주치의와 병원과 보조기기센터가 있는 이쪽이 지역사회재활협의체라고 하는 형식으로 있는 보건과 의료 영역의 사이트입니다. 그죠? 이쪽이 찻동부터 시작해서 희망복지지원단과 장애인복지관과 여러 가지 노인 요양 서비스와 사회적 경제적 조직과 주거복지센터까지 합쳐져 있는 것이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지역사회 재활협의체와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간에 조금 릴레이션십이 부드러워지면 좋지 않겠나. 지금 앞에서 발표하셨던 그 세 부분의 그 세션에서 얘기하셨던 것이 대단한 모범 사례이시고, 뭐 모범 사례들을 제가 또 다른 곳에서도 컨퍼런스를 가면 발견하게 돼요. 예. 근데 이제 그 모범 사례들은 정말 지역 안에서의 인프라와 그것을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인드와 그 사람들의 성품과 뭐 여러 가지들이 합쳐져서 그야말로 딱 맞은 거예요. 예. 딱 맞아서 하는 경우지, 그렇지 않고 시스템이 해주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는 곳이 우리나라에는 더 많다는 거예요. 예. 도대체 어떻게 시스템을 해줘야지 그것이 돌아가겠는가? 예. 그 부분이었었죠. 그래서 뭐 이런 형식으로 했다라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쭉 뭘 쓰고 있나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봤어요. 이제 사실 보건의료센터는 공공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여기는 그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보건소와 희망복지지원단과 재활의료기관과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사용하는 모든 그 툴을, 그 기관에서 사용하는 툴을 쭉 살펴본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저희들이 파이널리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희망복지지원단에서 사용하는 어세스먼트지가 제일 낫다. 제일 낫다. 정말 포괄적이더라.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진짜로 실제로 그건 뭐 당연하겠죠. 거기에 얼마나 많은 인풋을 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 저희 안에서도 다른 자문위원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사례관리 평가지, 어세스먼트 툴을 그래도 제일 낫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조직을 해보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툴은 이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다 보실 수 있고, 이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나중에는 저희들이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해보니, 기본형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더 이렇게 에디셔널로 붙는 항목이 필요하면 그렇게 하고 이렇게 이제 예의가 나온 거예요. 예, 그건 아마 보건의료센터에서 FGI에서 저희한테 주셨던 의견이었던 것 같아요. 보건소였나 하여튼 그쪽에서 주셨어요. 그래서 요렇게 아무 색깔이 없는 거는 더 정보를 얻고 싶을 땐 체크를 하고 여기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기본으로 다 체크를 해서 예, 그렇게 하면 이제 훨씬 시간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 왜냐하면 전체를 다 하니까 1시간 반이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집중력이 떨어지고 클라이언트도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좀 줄여보자라고 이제 그렇게 한 거죠, 저희가. 예. 그러면서 이제 이게 또 발달장애인용은 정말 별도로 좀 필요하구나. 이런 게 굉장히 좀 다른 프로토콜을 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발달장애인용은 좀 다르게 만들어보자 해서 이제 또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것도 역시 백본은, 예, 그쪽에 그 희망복지지원단에서 사용하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계획서인데요. 사실 요거는 이제 앞으로 아마도 굉장히 많이 디벨롭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희로서는, 개인별 예산 제도라고 하는 부분들이 완전히 현금화로 시작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만 통합 바우처의 형식으로는 약간씩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에 드라이브가 걸리기 시작하면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더 이상 어세스먼트 툴은 아니에요. 예, 개인별 계획이죠. 그죠? 예, 그 사람이 본인이 원하는 바를 얘기한 것을 근거로 우리가 오픈형 문항으로 사용하는 그 계획서인데 그 계획서 안에 적어도 들어갈 수 있는 인덱스 아마 이 부분들은 아마도 앞으로 계속 요청이 될 것 같고 저희도 이것을 일단은 그 인덱스를 해본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FGI나 이런 것들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까 여러분들이 보신 그림처럼 재활복지협의체와 사회보장협의체 간에 어쨌든 지금은 별도로 굴러가는데 그리고 앞으로도 별도로 굴러가겠죠. 그러나 여기에서 이쪽으로 의뢰를 하고 싶은 경우와 여기에서 이쪽으로 의뢰하고 싶은 경우가 발생하면 의뢰지라는 것을 만들자. 아까 제가 보니까 우리 그 유빈 선생님께서 그 의뢰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그래서 이제 그 의뢰지를 만들었고 의뢰지는 가능한 한 페이지로 만들자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어차피 거기로 의뢰되고 나서는 거기서 또 다시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몇 페이지씩 만들 필요 없다. 우리가 너희한테 넘긴다라고 하는 스크리닝을 중심으로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보건에서 복지로 가는 의뢰지, 복지에서 보건으로 가는 의뢰선별지 이거를 만들자 이렇게 된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게 공무원들 사례 관리를 담당하셨던 공무원들에게 너는 이제 그 지역보건의료센터라는 것이 생겼다는 것을 알고 있니? 그리고 CBR하고는 어떻게 연계를 하고 있니? 뭐 이런 것들을 물어봤을 때, 이제 거기서, 그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 정말로 CBR과의 연계가 너무나 어렵다. 그 부분들을 많이 호소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지역보건센터라는 것은 정말 생긴지도 몰랐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장애인복지관과 보건의료센터를 중심으로도 이제 여쭤봤죠. 그런데 이 공공에 있는 그 공무원들과 이쪽 민간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이나 보건의료센터 직원이나 저희가 그래도 공히 이렇게 합의를 하는 거는 그래도 우리가 보건복지 연계를 해야 되지 않겠니? 정말 그거는 정신줄을 꼭 잡고 계세요. 예, 그거는 우린 그건 절대로 될 수 없어라고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 정말 그건 꼭 해야 된다. 예, 그런데 여기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보건소와 보건의료센터에 대해서 나왔었던 그것은 물론 보건의료센터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19개 뭐 이렇게 앞으로 19개 뭐 지금 이렇게 뚜벅뚜벅 생기고 있는 이런 단계고 보건의료센터가 처음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면서는 의료사회복지의 지역사회 톤으로 나온 거죠. 예? 병원 안에 있는 의료사회복지실이 지역사회로 나온 거라고요. 그러면서 니네가 나와서 여러 가지 그 의료와 재활과 보건에 해당하는 부분에 플랫폼을 해라 이렇게 해서 만들었지만 너무 천천히 만들어지고 그죠? 너무 조금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지자마자는 어떻게 돼요? 이 자기가 존재하는 곳의 물적 기반과 레벨을 맞출 수밖에 없어요. 예? 예. 그러니까 굉장히 더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고 싶어도 내가 소속되어 있는 대학병원의 기관 혹은 내가 있는 그곳의 기관 거기서 아무리 떨어져 나오고 센터장님들이
정말 확실한 마인드를 가지시고 아무리 거기다가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셔도 그건 센터장님과 직원의 역량과 의지와 상관없이 자리를 잡는 그 부분들이 또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 보건의료센터가 또 민이란 말이에요. 예. 보건소는 관이죠. 예. 이렇게 되니까 보건소가 보건의료센터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이야기를 듣지도 않을 뿐더러 예. 또 보건의료센터도 보건소에게 얘기를 하기가 약간 민망한 예, 그런 그 이상한 언밸런스한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면서 어쨌든 그것도 다행인 것은 보건의료센터에서는 또 적어도 이건 아닌데라고 하는 생각들을 계속해서 또 정신줄을 꽉 잡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그리고 보통은 그런 센터들이 만들어지면 물론 보건의료센터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사업 서비스의 질이 편차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거는 뭐 센터장님의 마인드나 이런 부분하고 관련돼서 굉장히 서비스의 질은 차이가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보건의료센터가 지역의료사회복지의 플랫폼이라고 하는 그것은 놓지 않고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가장 우려한 바는 그냥 조그만한 복지관이 또 하나 생기는 거가 될까봐 제일 우려했어요. 예, 어떠한 직접적 서비스를 막 해가면서 갑자기 이렇게 하실까봐 그리고 병원 안에 있는 그 어떤 진료나 이런 것들 중심으로 너무 하실까봐 그랬는데 그렇게는 하지 않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의 우려의 요소로 또 존재는 하고 있었죠. 예. 근데 이제 어떤 그런 얘기들이 고스란히 여기에 이렇게 잡혔습니다. 예.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이거를 사용했었던 아까 보여드렸던 그 진단지하고 그런 평가지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드렸던 그런 곳에서 어떻게 좀 이걸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주셨고 사실 또 이런 의견을 주실 때는요. 이제 보건소에서 또 굉장히 또 디테일하게 주세요. 몇 항 몇 항은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다. 또 막 이렇게 의견을 열심히 주세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변경하고 추가하고 이게 이제 보건소에서 줬었던 FGI에서 주셨던 결과들이죠. 예,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형 필수 문항을 두고 심화형 추가 문항을 두기도 하고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맨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이 연구 보고서를 마치면서 이제 민간과 공공과 보건의료와 이제 이 복지와 이쪽에서의 이제 부문별 역할과 기능을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했습니다만 사실 이거는 뭐 보고서에서 막 제안한다고 되는 것은 아닌데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사실 굉장히 2019년부터 저희가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공공의 영역에서 드라이버가 걸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실상 어떤 케이스가 발견되거나 발굴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저는 읍면동 단위에서 진행이 된다라는 것은 그건 좋은 사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상. 그런데 이제 남은 숙제가 무엇이냐면 이 있는 거대한 민간의 인프라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에요. 예? 왜냐하면 사실은 이 강동구만 해도 오늘 이렇게 발표하는 걸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이거는 공공의 영역에서 다시 스탠다드하게 뭔가의 틀을 주게 되면 이 살아 움직이는 이게 또 움직이지 않게 생긴 거예요. 예, 너무 자체적으로 또 막 살아 움직이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스탠다드 딱 줘서 야 오늘부터는 이게 이제 정해졌으니까 연락은 공공이 하시고 뭐 서비스는 민간이 하시고 막 이러면서 하게 되면 너무 하기 싫죠. 그죠? 쌓아 올려 나가는 거에는 10년, 20년이 걸러져도요. 무너지는 거에는 한순간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민간의 자원들을 어떻게 지금 이 시스템과 이 돌아가는 이 체계 안에서 풀어나가야 할 것인가는 정말 큰 숙제라는 것이 저의 오늘 생각이, 저의 요즘의 생각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그래서 저희가, 몇 가지 제언들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가장 크게는 아까 지금 말씀드린 그 민간의 인프라에 한 거고, 두 번째는 보건소와 보건의료센터하고의 관계들을 좀 정립해 나가는 거. 아마 이거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아마 또 생각이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또 거기서 나왔던 의견이 공공에서 지역사회보건의료센터와 보건소로 의뢰를 할 때 또 좀 나눠서 보내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현실적으로 더 낫지 않느냐. 그죠? 예. 그래서
보건의료센터로 보낼 의뢰 기준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농촌 지역의 취약장애인이 풀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경우나 예방 차원에서 전문적인 건강관리나 정보가 필요한 경우나 의료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 지역에서의 건강검진과 부인과 진료 등이 필요한 경우. 예. 그 다음에 보건소로 보내줘야 되는 의뢰 기준은 보호체계가 취약하고 인지손상이 높고 별도 건강관리가 필요한 중증 발달장애인, 경계선에 있는 지적장애인으로 건강에 위협이 있는 경우, 장애로 등록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인데 등록을 위해서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여기서의 등록이라는 표현은 조금 지금으로서는 등록자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하튼 병원 퇴원 후에 재활이 필요한 경우, 이렇게 저희들이 의뢰 기준을 좀 잠정적으로 나눠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finally 통합 사례 관리 모델에서 말씀드린 대로 복지에서 보건으로 가는 그러한 부분들은 처음 사례 발굴을 희망복지지원단과 읍면동 복지 서비스에서 하게 되면 그것이 만약에 지역사회 재활협의체로 넘어가야 할 경우에는 의뢰 선별制통해서 넘어가서 보건의료 서비스를 연계하고, 예, 그 다음에 거기에서 지역사회 재활협의체에서 다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로 또 의뢰가 되는 케이스, 이렇게 될 수 있거나, 아니면은 복지에서 보건에서 복지로 넘어오는 경우는 보건소 CBR이나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에서 의뢰 선별지를 통해서 희망복지지원단의 읍면동 복지 서비스를 통해서 이쪽으로 연계되는 그러한 케이스로 흐름을 잡아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온다고 그랬더니 척수장애인협회 이찬우 위원장님이 저를 보고 우리나라에 CBR이 실체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요즘 본인으로서는 에스캅을 갔더니 오히려 그 개발도상국이라고 하는 곳에서의 CBR을 훨씬 더 진지하게 하더라. 거긴 정말로 하더라.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근데 찬우 씨 저는요. 우리가 진지하게 CBR을 했던 때를 기억해요. 그랬어요. 예, 그게 언제냐면 제가 이제 사회복지사로 처음 나갔었던 90년대였어요. 예, 90년대. 그 당시에는 재가복지봉사센터라고 해서 별도의 예산을 주고, 정말 예산 조금 주고, 그렇게 할 텐데, 복지관의 사회복지사와 보건소에 있는 분들이 CBR을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예. 아마도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많은 여러 가지의 양적 팽창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게 점수를 좀 더 주시고, 예. 이제는 이것을 조금씩 정리하고 역할의 배당과 분담을 과감하게 좀 시도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이제 우리에게는 그때가 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아마 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다. 진지하게 고민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오늘 이 컨퍼런스가 서울장애인 종합복지관 이제 40년 기념하는 그런 곳인데, 사람에게 40은 이령 선생님 죄송합니다. 네. 40은 불혹이라고 하는데, 저의 40대를 돌아보면 정말 많은 그 도전과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살아간다라는 거가 40부터 시작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면서 나도 시시하고 저 사람도 시시하고 사람은 다 시시한데 우리가 좋은 마음을 조금씩 내고 우리가 진짜 그 사랑하는 마음과 열정을 내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거구나 하는 것도 깨달은 것이 40대였던 것 같고요.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걸 깨달은 것도 40대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도 서울장애인복지관도 이제 그렇게 시작하는 첫걸음에 들어서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또 우리 관장님 계세요? 우리 관장님 서울장애인 종합복지관과 함께 저렇게 머리가 허해진 우리 관장님 곽재복 관장님께 사회복지사 선배님에 대해서 제가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